안녕하십니까. 신한 카자흐스탄은행의 김요셉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이해하시는데 다 무리가 없으신가요? 네, 여기서 한국 다녀오신 분 계세요? 한국 다녀오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한 분. 그리고 또 안 계십니까? 한국 다녀오신 분 없으세요? 그러면 다 여기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우신 거세요, 다? 근데 이렇게 다 제가 하고 있는 말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신 거세요? 똑똑하신데요? 대단하신데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이런 거를 말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제가 흔쾌히 좋은 기회 주셔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도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냐즈처럼 한국의 이냐즈에서 이냐즈처럼 외국어 대학교에서 저도 언어를 공부를 했어요. 러시아어를 공부를 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언어를 막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선택 제대로 한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이거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었던 적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뭐 운도 많이 따랐겠지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저의 선배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해 준 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의 경험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전공을 살리면서 또 이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한국어를 또 배우셨던 이런 특수성을 살려서 어떤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졸업하고 공부를 계속 지금 여러분들 앞에 바리안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를 계속하는 거, 다른 거 하나는 일을 하는 거 라고 하시면 교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흔들어 보십시오.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이 많이 계시군요. 그러면 일을 계속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전공이랑 크게 상관없이 여러 가지 회사를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받아줘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전공을 또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졸업하신 분이 저 리스크 담당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저 마케팅 가고 싶은데요. 아니면은 뭐 전략, 파이낸스 쪽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지원을 하면 잘 안 받아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은 한국어를 배우고 나셔서 취업을 하실 때 보통 어느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시나요? 한국 회사로도 많이 취업을 하시나요? 일반 회사로도 많이 취업을 하시나요? 아직 학생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제가 보통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뭐냐면, 한국어를 도대체 왜 선택하신 거예요? 한국어를 선택했다라고, 4학년 손 들어보세요. 4학년 손 들어주세요. 4학년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럼 여기 앞에 계신 분, 한국어 왜 선택하셨어요? 관심이 많으셔서? 언제부터 관심이 많으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럼 한국어로 선택하셨을 때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반대하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거예요? 고집이 세시네. 네. 또 4학년 왜 손 안 드세요? 내가 다 봤어요. 앞에 있는 거. 손 안 든다고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분. 네, 왼쪽에, 그쪽에 세 번째 분. 저는 한국말 대한 영역을 하면서 앞으로 이 한국어로 제 인생을 바꿀
있다고 생각하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후회 없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왜냐면 저도 그 언어를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깊게 하고 선택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어를 선택을 했을 때 한국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은 좀 많아지긴 한 것 같은데 예전보다 그래도 다른 언어보다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왜 거기를 선택했느냐?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러시아어 혹은 뭐 카자흐스탄, 뭐 러시아 이렇게 러시아어가 쓰이는 나라들을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때는 진짜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그냥 땅 크니까 라고 해서 이제 무슨 아까 저 학생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혹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거를 선택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신한은행 생각보다 많이 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신한은행에 대해서 제가 써봤습니다. 당연히 저희 회사니까 한국에서 넘버원 은행이고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넘버원 은행인데 자산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제가 저거를 조회하면서 봤더니 카자흐스탄 은행의 전체 은행이 몇 개인지 아세요? 카자흐스탄의 전체 은행이 22개 있습니다. 22개 있는데 22개의 은행의 총 자산을 합한 것보다 5배가 큽니다. 한국신한은행의 자산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큰 은행이다. 좋은 은행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시고요. 총 직원은 한국에서 일하는 직원이 13,000명 정도 됩니다. 13,000명 정도가 되고요. 저희 이제 같이 온 저희 직원분들처럼 해외에 한 20개국에 나가 있는데 그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저희 신한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매년 쌈의 나라기 브랜드 북미라 이래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이제 매기는 게 있는데 저희가 조금 높게 나오면 한 40위,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한 70위 정도 되는데요. 그 옛날 포스트 사베스카야 플라스트란스바라고 하나요? 옛날 소련 지역 그쪽 지역에 있는 은행들 중에서 저희 신한은행보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은행은 지베르방크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저 은행의 브랜드 가치는 좀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조금 한 2, 3년 전 그 자료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은행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한뱅크 카자흐스탄은 2008년도 12월 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직원은 약 한 76명 정도가 있고요. 저처럼 한국에서 온 경영진들은 총 법인장님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 도스틱에 있고 켄달라, 빈센트 켄달라에 있습니다. 신한은행 와보신 분 계세요? 신한은행 와보신 분 없으세요? 그러면은 뭐 굳이 오실 필요는 없으신데 여름에 오시면 저희들이 그 신라인 회사 알아요? 신라인? 아이스크림 회사? 알죠? 저희가 거기다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여름에 은행 안에다가 그 콜라겐을 나눠요. 공짜니까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시고 가세요. 예, 그렇게 여기 있고요. 자,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창피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제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에 들어와서 제가 담당했던 업무들이 파이낸셜 컨설턴트도 했고 리테일 론도 했고 SME는 스몰 미들 엔터프라이즈로 해서 이제 스몰 미들 컴퍼니에 관련된 마케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마케팅을 해서 이제 좀 큰 회사들 뭐 이렇게 있으면 저희 그 아까 신라에서 만드는 메로나라는 아이스크림 아시죠? 그 메로나가 한국의 이제 빙그레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드는 회사인데 뭐 그런 업체들을 제가 담당하면서 이제 은행 업무를 같이 해주는 걸 했고요. 어떻게 이것저것 자 전공은 러시아어를 배웠는데 은행에서 일하는 건 전부 다 다른 업무들이었어요. 전부 다 새롭게 배우는 이런 업무들이었어요. 그런 업무를 하고 나서 어떻게 운 좋게 되다 보니 회사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러시아 쪽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그 MGO에 가가지고 그 마스터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래서 MBA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한 2년 가서 이제 MBA 하고 지금은 신한 카자흐스탄 은행에서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HR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 채용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진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한국어 전공자가 신한은행에서 일하면 좋은 점,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경영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 한국 회사들이 있죠. 롯데 라핫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큰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경영진들은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신한은행 2008년도에 설립됐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한 14년, 15년 정도가 된 건데 경영진 중에서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사소통하는 데 일단 문제가 있어요. 한국 경영진이 오는데 일단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니저급이라든지 디렉터급은 영어가 기본적으로 가능한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저의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로드네이직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도 영어가 그게 모국어 네이티브 스피커 아니잖아요. 영어로 이야기하다 보면 답답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한국말을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영진과 의사소통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통역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과 같이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떤 중요한 걸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 신한은행과 여기 저희 신한은행 카자흐스탄과 비교를 단순히 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연히 높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진짜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점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높은 사람들과 그런 경영진들과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들이 생겼는데 그럴 때 느낀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이거를 알면 제가 일하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한국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각자 맡아 있는 파트에 따라서 고객을 응대를 안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한국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없는 그런 파트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은행이다 보니까 저희 은행 쪽에서 일하다 보면 최소한 경영진이랑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저희 사업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고객님들이랑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저도 학생 때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이제 러시아어를 안 까먹고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열심히 따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돼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러시아어 쓸 일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진짜 거의 없어가지고 혼자만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쓸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프락티카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국 회사에 오면 특히 신한은행에 온다고 하면 이렇게 한국말을 쓸 수 여러분들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 연수 기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에는 그게 없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면 그러니까 기업 문화 연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서 저희 신한은행만의 기업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요. 거기에 가면 예전에는 제주도도 보내주고 거기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직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은행이다 보니까 돈을 만지는 곳이잖아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수를 보내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올해부터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국도 이제 약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연수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계속 다시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 자, 연수를 갈 때,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 연수를 보낼 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내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선정을 할 때, 이왕이면 한국에서도 전 세계 국가에서 오신 분들을 연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계신 분, 한국에서 연수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긴 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한국말 할 줄 아는 분이면 더 편해해요. 더 좋아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전공자가 저희 시장에서 일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다양한 업무 경험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를 배우다 보면 저도 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좀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싶고, 내가 좀 더 네이티브처럼 말하고 싶은 게 되게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공부를 하죠.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국어 전공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공부를 저는 이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럼 러시아갖고 내가 무슨 일을 하지? 큰일 났는데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 회사에서 이렇게 신한은행에 오게 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들과 의사소통이 편하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조금 더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친구, 이 직원 괜찮은데? 똑똑한데? 센스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은행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준비가 돼 있으면 몰라도 돼요. 처음부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팀, 인사팀, 마케팅, 회계, 전략 등 아니면은 이제 FI라고 해서 이제 여러 은행 간의 거래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 원하시는 기회가 되셨을 때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직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릴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신한 카자흐스탄에 온 지가 한 3년 반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바로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해외 생활한 지가 한 5년 반 정도, 5년 정도 이제 됐거든요. 5년 정도 되면서 저희 좋은 직원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을 만나면서 저희 느꼈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국 기업 문화가 독특해요. 달라요. 일단은 한국 그러면은 뭐 또 떠오르는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한국 문화 그럼 떠오르는 거? 네, 떠오르는 거. 한국 그럼 딱 떠오르는 단어들. 뭐라고요?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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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아직까지 잘 들려요? 예, 괜찮습니다. 한국 그러면 K-pop. 자, 또 한국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세요? 네? 한복. 한복. 그렇죠, 한복. 근데 저도 한복 안 입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네, 한복 있죠. 보통 한국 그러면 많이 떠오르는 게 빨리빨리란 말 들어보셨죠? 예, 빨리빨리 들어보셨죠? 예, 빨리빨리. 브이스라. 저도 일하면서 저희 직원들에게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가 미국이랑 유럽 문화랑도 다르고요. 그렇다고 중국이랑 일본 문화랑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독특한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말도 따로 있는 거, 저희 한글 글자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그대로 쓰지 않고 그런 것처럼 독창적인 한국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기업 문화도 각 회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이거를 여기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모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접할 때는 좀 쇼킹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약간 조금 나쁘게 말하면 저 미친놈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둘러대? 왜 이렇게 자꾸 빨리빨리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저 사람도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한국 다녀오신 분 이렇게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배우면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배운 사람은 그 말을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는 문화를 조금 더 아실 수가 있을 거고,
한국을 뭐 공부하느라고 뭐 6개월 갔다 오셨든 여행하시느라고 다녀오셨든 혹은 요즘에 이제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것들 많이 유행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접하셨던 분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셨던 분들은 좀 더 빨리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효율성을 되게 중시 여겨요. 그렇다고 뭐 다른 나라나 뭐 카자흐스탄이나 뭐 러시아나 이쪽에서 뭐 효율성을 안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뭐냐면 아까 빨리빨리라는 개념이 조금 많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어떤 걸 하고 싶다. 뭐 이걸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하세요. 라고 하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걸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조금 나름대로 세운 다음에 첫 번째 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 중간에 빈틈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느꼈던 거 차이가 어떤 게 좋고 나쁘거나 아니에요. 다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때 뭐냐면 여기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거면 첫 번째 거가 끝나고 두 번째 거를 시작을 해요. 여기서는 두 번째 거가 끝나고 세 번째 거로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두 번째 거가 제대로 안 끝났는데 세 번째 걸 미리 하다가 보면 두 번째 걸 하다가 세 번째 거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어가지고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기간 안에 끝내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일 동안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면 그 10일은 그 어떤 회사도 여유롭게 주지 않습니다. 11일 동안 해 라고 말했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은 미쳤어? 이거예요. 이걸 10일 동안 어떻게 해? 라는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업 문화가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야 이걸 10일 동안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데 저희는 효율성을 좀 더 중시하다 보니까 10일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이게 이제 저희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 중간중간 혹시 잠깐씩 빈 거가 있거나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가면서 고치는 거예요. 가면서 고치는 거지. 물론 중요한 게 잘못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게 잘못되면 안 되겠지만 가면서 고치는 그런 문화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보니까 저랑 저희 직원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생각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에서 조금 약간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극성. 적극성에서의 또 이게 약간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제너럴리스트적인 제너럴리스트라고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제너럴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제너럴리스트 위주의 기업 문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숫자도 그러니까 숫자 보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어만 공부했고 물론 경영학을 조금 공부하긴 했지만 많이 공부는 안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뽑아줬어요. 일하라고. 왜? 어차피 들어와서 배운다. 회사에 들어와서 배운다. 라고 할 때 그럼 제가 처음부터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위에서 어떤 업무를 지워줘요. 그랬을 때 이거 내가 해서 틀리면 내 책임인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그런 문화가 조금 여기보단 덜 해요. 왜냐면 내가 못하면 내가 실수했으면 내 위에 매니저나 내 위에 디렉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렉터나 매니저가 나한테 업무를 줬으면 일단은 무조건 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이러고서는 뭐 열심히 해보는 거죠.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내가 알아서 찾아보고 해가지고 뭐 갖고 갔다가 엄청 혼나고 야 너는 알겠다면서 왜 이렇게 해와? 라고 말하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제 업무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 업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잡 디스크리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만들기도 어렵고 왜냐면 이 업무 하다가 이 업무도 해야 되고 이 업무 하다가 이 업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에요. 더 합리적인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명확하게 주고 너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못하면 너 채용 안 할래. 너 이거 할 수 있어? 알았어 너 채용할게. 너가 일해봐 라고 일하고 그 다음에 일 못하면 너 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한국 기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은 뭐 회사마다 약간 다르고 사람마다 느끼는 게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업무를 줬는데 딱 있으면은 이거 제 업무 아닌데요? 저 이거 모르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 신한은행이 생긴 지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직원분들 중에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갖고 가서 자기 업무처럼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좋게 많이 봐주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쓴 거에서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약간 조금 움직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업무가 내 업무다. 요거는 약간 제 입장에서 쓴 거긴 한데 약간 그런 개념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갖고 계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언어 장벽이에요. 이거는 한국 기업이 한국은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나라인지 아세요? 빠째르토리. 그렇죠. 9번째 커요. 네. 한국은 108번째인가? 이래요. 엄청 작아요. 엄청 작은 나라고 인구는 한국이 좀 더 많긴 하죠. 한국이 한 5천만 명 정도 되고 카자흐스탄이 한 2천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나라 안에서 물건을 팔고 그 회사가 유지가 되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약 1억 명의 인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1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으면 그냥 그 나라 안에 수출 안 하고 그 나라 안에서만 먹고 살아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시장이 그래서 좀 작은 거죠. 그래서 한국의 GDP 뭔지 아세요? 아시죠? 한국의 GDP의 약 86%가 수출입과 연관이 돼 있어요. 무역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회사들이 상당히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글로벌하게 나가려면 일단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쪽 문화들도 잘 저희들과 적응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독특한 나라예요. 독창적인 나라예요. 약간 우니깡해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어학연수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 기숙사에 있는데 그 기숙사에 있는 층에 한국, 일본, 중국 사람, 중국 빼고 한국이랑 일본 사람이 있었고 유럽 사람이 있었고 약간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유럽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되게 잘 놀아. 그러니까 뭐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뭔가 비슷해. 문화가 비슷해. 먹는 것도 비슷하고 뭐 지네들끼리 알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 뭐 미술가 누구 알아 그러면 뭐 음악가 누구 알아 그러면 다 알아.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K-팝 이런 거 유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녔을 때는 K-팝, 뭐 한국 드라마 이런 거 절대 안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전혀. 저는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맨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음악 듣고 컸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음식도 달라. 우리는 뭐 김치 먹고 막 이렇게 매운 거 먹는데 얘네들은 뭐 샐러드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한번 제가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이 친구들이랑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외국 생활 경험이 없었으니까 다 같이 놓고 그냥 포크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라고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지 이제. 이거를 각자 접시가 있어서 덜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같이 먹는 문화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약간 적응을 좀 못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축구 선수 중에서 옛날 사람인데 박지성이라고 알아요? 네,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저가 학생 때는 되게 잘했었어요. 지금 한국에 뭐 손흥민 뭐 이런 사람처럼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축구 경기에 이렇게 유럽에서 뛸 때 축구 경기 나온 게 있었는데 같이 축구를 보면서 막 좋아하는데 저희들이 꼬리곰탕이라는 게 있어요. 꼬리곰탕. 그거 알아요? 후보스트로 만든 수비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후보스트는 약간 쓰레기라며요. 약간 잘 안 먹는 분위기. 약간 안 먹는 분위기인데 그걸 가지고서는 쑥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줬더니 처음에 그 친구들이 이게 뭐냐 그래서 그냥 먹어봐. 박지성도 이거 먹고 잘 뛰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먹어보려고 하다가
포스트야라고 했더니 막 다 먹는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화라든지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라든지 한국의 이런 것들이 약간 글로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곳에 다 진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 문화 장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을 아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한국을 아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신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건데요. 여기서 제가 또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 경영진들의 언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왜 저 사람이 저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도 파악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 뽑겠다. 손 들어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 뽑겠다. 지금 3명? 자, 4명, 5명? 너 소심하게 들려 이렇게 드셔도 돼요. 예,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 역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가 좀 더 많으시군요. 예. 요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은행은 믿을 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왜냐면 일은 가리키면 잘하고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어차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뽑을 때 보면 사람의 능력 차이는 이렇게 좋은 대학에서 졸업하신 여러분들을 보면 사람의 개개의 능력 차이는 크지가 않아요. 저희가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은행은 돈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더 뽑도록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실 때는 일 잘하는 거는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왜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계 기업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경영진이라든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통역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통역이 가운데 중재자 역할이에요. 중재자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 회사 안에서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과 한국말을 아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통역이 한국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한국 속담에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한국 사람이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국 경영진이 이거를 모르느냐? 자,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알진 못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비슷한 업무들을, 기본적인 업무들을 다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순간적으로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년, 2년 있다 보면 말은 못해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표정을 보면 이 통역이 뭔가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주재원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한국에서 온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 나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 빼놓고 여기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아 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이 통역하시는 분, 중간에 있으신 분이 자기한테 현지 직원들이 잘 못 보이면 약간 여기에서 약간 자기 힘을 이용해서 약간 나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바로 신뢰가 깨지면, 왜냐면 저희는 믿을 사람이 여러분들이거든요. 내가 믿을 사람이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부족해, 깨졌어. 그렇게 해서 되다 보면 더 이상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서 혼나는 게 낫지, 이거를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잘못해서 혼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짧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학생 때 저한테 이 말을 해주신 분한테 아직도 되게 감사해요. 뭐냐면 저도 이제 러시아어를 되게 잘해야지, 러시아를 딴 사람보다 잘해야지
라고 카자흐스탄어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러시아어여가지고 근데 러시아어 잘해야지 러시아어 잘해야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4학년 됐는데 어떤 선배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어디 나가서 러시아 말 잘한다고 먼저 자랑하지 마. 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 일할 거면은 왜요? 그랬더니 나가서 일단은 일로 인정을 받고 나서 얘가 일을 이렇게 잘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잘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직원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일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태도도 좋은데 러시아어 할 줄 알아. 그래 야 우리 회사 러시아 사업 있잖아. 그러면 이쪽에 그럼 이 사람 여기서 가서 써야겠다라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다양한 업무를 해보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한국어는 당연히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잘 배우시고 잘하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서 플러스로 업무 능력을 키우는 거 여러 가지 사회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거를 갖고 계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특히 신한은행에 오시면 저희가 더 잘 대우를 해드리고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직원 중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여기 학교에서 졸업한 직원이 있어요. 저는 이 직원을 되게 일을 잘하고 되게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을 데리고 왔어요. 그 직원도 다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나 저희 그 직원한테 궁금한 사항 여쭤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Валерия. Я выпустилась из МИАЗа в этом году в июле. И, получается, в июне я начала проходить собеседование в Шинхан-банке. В июле меня взяли на работу. И сейчас я уже как 5 месяцев работаю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хозяйственном отделе. Для начала хотела сказать, что, как и особенно четверокурсники сейчас, нас на 4-м курсе я тоже не знала, что делать дальше, потому что в основном я со 2-го курса концентрировалась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думала, что буду работать либ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либо онлайн-репетиторо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мне казалось, что вн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то-то другое у меня не получится, и поэтому в этом была некоторая неуверенность. Но благодаря интервью, которое я проходила в Шинхан-банке, я поняла, что в дальнейшем можно, в принципе, не только 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ся на языке, но и в дальнейшем, обучаясь, даже если вы до этого никогда что-то об экономике, или как, например, я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хозяйственном отделе работаю, до этого я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 знала про подобны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 так далее в разных компаниях.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ы не знаете еще данные, какие-то особенные квалификации, не бойтесь пробовать после выпуска такие компании, как Шинхан-банк, устраиваться, потому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у нас есть сотрудники, которые, получается, еще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специально обучались каким-то особенным квалификация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и так далее, у нас есть отделы, в которых работники помогают новым сотрудникам, и мы обучаемся всему вместе, и также нам помогают корейские сотрудники. Также хотела еще сказать то, что в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онечно же, нужно хорошо знать, поскольку если взять Шинхан-банк, я как работник уже 5-го месяца ощутила то, что все равно,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у нас из 70 сотрудников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тников знает только русский, либо казахский, либо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то ес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знает меньшинство, можно заметить, что начальство больше всего отдает предпочтение тем сотрудникам, которые зн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больше их поручают им более какие-то важные дела и так далее. Поэтому, если у вас сейчас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емного на низком уровне, все равно не сдавайтесь и дальше его продолжайте изучать, потому что вместе скиллы, которые вы учите
дальше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плюс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дальнейшем вам очень помогут. И, например, в таких, получается, компаниях, как вот, например, Шинхан Банк, в дальнейшем вы сможете, может, даже поехать на обучение, либо в командировку в Корею и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Вот такие перед вами могут быть возможности, поэтому усердно учитесь, не сдавайтесь и в дальнейшем устраивайтесь в хорошей компании. 아니, 들어가셔도 돼요? 네, 저희 레라가 드렸던 것처럼,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저희 신한은행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매년 한국어를 할 줄 아시는 직원분들을 뽑고 있어요. 뽑고, 처음에 이제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고객 상담하는 업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총무라든지 다른 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다 보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다음에 저희들도 필요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잡포스팅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매년 뭐 보통 졸업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많이 이제 저희 교수님들께도 제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좋은 우리 학생분들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HH인가요? 사이트가? 거기에다가도 이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나 2년이 안 돼서 첫 직장이 신한은행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 다니다가 또 2년이 돼서 저희 신한은행에서 또 만나서 저희들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 다음에 또 수업 있으시죠? 없어요? 네, 그래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제가 받겠습니다. 궁금하시는 거.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한국말로 안 물어보셔도 돼요. 러시아말로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 제가 레라 보고 시킬게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예, 영어 능력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어 능력을 필수로 하진 않습니다. 필수로 하진 않는데 영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문서 작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러시아어로 된 문서를 한국에서 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번역해서 만들어 놓아야 되는 문서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들, 영어로만 또 그걸 만들어야 되는 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영어 잘하시고, 한국어 잘하시고, 러시아어 잘하시면, 카자흐까지 잘하시면,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장학금이요? 장학금은요? 장학금을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6명에서 7명,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저희 장호정 교수님께서 워낙 저희들에게 또 잘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더 확대하려고 일단 하고 있고요. 장학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뽑고 싶긴 하나,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서, 추천을 하는 이원들에게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특히 저희들 제가 인야제에 좀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거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없어요? 그 월급이 얼마인지, 뭐 휴가가 얼마나 있는지, 보너스는 얼마인지 이런 거 안 궁금해요? 그리고 그 취직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월급은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급여를 상당이라는 표현이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저희들의 목표는 뭐냐면 특히 여러분들 같이 한국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 한국어를 이제 잘 할 줄 아셔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저희가 지금 우리 레라 씨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할 때 불편함 없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되는 수준에 되신 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고 저희와 오래 일을 하실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회사 가는 것보다 저희들이 많이 받게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라 씨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오시는 분의 급여 수준보다 지금 레라 씨가 받는 급여 수준이 한 20-30% 올라가게 받았었고요. 지금 만족을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급여 인상폭을 다른 직원들 대비 더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 못하시면 안 줘요. 안 올려줘요. 일 못하시면 안 올려주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좋은 대학 나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희 특히 한국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하실 만한 게 없으셨으려나? 네, 말씀하시죠. 제일 중요한 거요. 취직할 때 준비한 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여기서 물론 오랫동안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여기서 한국은 한번 신한은행이 첫 번째 회사이자 뭐 지금 이대로 가면 마지막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 번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한 번 들어가서 일하면 계속 일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잖아요. 막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조금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싶고 괜찮은 친구인데 괜찮은 직원인데 자꾸 옮겨 다니고 막 이렇게 조금 헤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 생각하고 있는 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아니면 이 회사에서 내가 조금 더 가능하면 오랫동안 일할 생각이 있다.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내가 맡겨주신 업무에 대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생각이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어차피 대학 졸업하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성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다만 그 태도와 자세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거 없어요? 네. 카자흐스탄에도 이제 한국 회사가요. 그렇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가 일단 금융 쪽 여기서 보면 이제 신한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한국에 신한카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신한파이낸스라고 이제 불러주는데 MFO입니다. MFO 마이크로 파이낸스 아르헨티나 이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금융 대출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NK라고 해서 부산은행 지주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지방은행 부산은행에서 만든 회사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이나 그 자동차 금융 쪽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롯데라앗은 워낙 여기서부터 원래 이제 큰 회사가 이제 롯데 제가가 와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과 LG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직원이 각 회사마다 15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는 이제 판매법인이어가지고 저희랑은 약간의 성격은 좀 달라요.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딱 전문 분야에서 딱 있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마케팅은 마케팅, 관리는 관리, 물류는 물류 이렇게 해서 담당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고요. 그 외쪽으로는 이제 소규모 회사들이 좀 있는데요. 물류 회사, 로지스틱스 물류 회사들이 조금 소규모 회사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들이 좀 계십니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 아까 로지스틱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화장품 있죠? 화장품 이제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해서 팔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인턴십이요?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한번 이제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턴십 해가지고 저희들이 학생들을 인턴십 초청해서 3개월 정도 3개월 하나요 보통? 2개월 한 달 하시나? 4학년일 때 하셔야 되는 거.
3개월? 한 달? 예. 그 부분 할 때 저희들이 제가 교수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저희 인턴십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저희 회사를 한번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턴십 저희가 해가지고 많이 되면은 우리 저 학생 덕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안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다른 것도 있으십니까? 네, 지금 제가 시간을 다 보니까 아까는 한 2시 한 40분쯤이라서 일찍 끝내기 약간 애매했는데 47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